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이번 시간에 다루어야 될 내용은 바로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 정책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우리가 흔히 어, 자 우리가 정책론이 있고요. 그죠? 자 정책론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정책론이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안 맞아서 좀 불편하네요. 네. 자, 정책론이 있고, 그죠? 자, 이 정책론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이론이에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정책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자, A와 예를 들자면 B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 선택이라는 말의 자체가 바로 의사를 결정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책론과 의사결정론이 이렇게 하나로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2시간에 대략 1시간, 1시간씩 이렇게 해서 정책론과 의사결정 이론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자, 교육 정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교육 정책론을 배우고 나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를 얻어야 되냐면, 자, 이 교육 정책론을 공부하시고 나서요. 자, 아셔야 되는 것은, 자, 교육,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죠? 입안할 수 있는 어떤 기획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요. 교육정책 입안이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을 배우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입안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육정책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요. 자, 권위 있는 공식 기관, 정부 등이 문제 해결이나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 여기 보세요. 공적 이익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적 이익 아니에요. 공적 이익이죠. 자, 사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사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요. 경영이에요. 경영입니다. 자,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 계획이다. 자, 여기 보시면 행정적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은 일정한 절차가 있겠구나라는 뜻이죠. 다시 봐요. 과정이 있으니까 일정한 절차가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는 왜 그럴까요? 그죠? 자, 정치적인 절차는 왜 그럴까요? 자, 정치적인 절차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당이라든지 어떠한 이익단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라는 것은 공문회라든지, 공청회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묻고 답하는 거니까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정책은 목적 지향적 활동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이것은 뭐에 속하는 겁니다.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미라는 것이죠. 또는 취미에 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자다. 이게 정부에서 이루어지니까 다시 말하자면 공적인 활동을 목적물로 하더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절차상에 흠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절차상에 흠결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공공성을 가져야 하고 권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공정책의 이념이라는 것, 교육정책의 이념이라서 공공성을 내포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 선택에 일정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요 공공성 선택 절차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근데 이 선택은 항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갑시다. 공공성 목적 절차. 자, 이렇게 알고 갑시다. 자, 그렇다면 내려가 봅시다. 교육정책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알고 있는 교육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죠? 자, 최근 이슈되는 교육정책이라고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그죠? 자, 뭐 쭉쭉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정치병 뭐 있고요. 자, 우선 그러면 이런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가장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뭐가 있습니까? 물론 2019년도에 나왔던 자, 외고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평준화 정책을 노무현 정부에서 피기는 했고요. 자,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자, 고교 다양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뭐 300 프로젝트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지금 현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때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평준화를 돌아간 거죠. 자, 그러면서 뭐 했으냐면 자, 외고를 없애버리겠다. 자사고를 없애버리겠다. 다시 봐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자사고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다시금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넓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만들었으면 그냥 쭉 가야지. 왜 이렇게 없어지느냐? 여기서 상황이 변화된 것이죠. 자, 사회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여겨야 돼요. 자, 그래서 2019년도에 평준화 바탕으로 해서 하면 이제 외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자, 두 번째 요즘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해서 자, 온라인 강의가 되겠죠. 자, 이 온라인 강의가 과연 수업의 질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수업의 질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죠. 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고교 학점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고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면 자,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학점 이수를 하고 나고 일정한 시험을 본 다음에 뭐 합니까? 그죠? 졸업을 하죠. 졸업합니다. 똑같이 고등학교 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정한 학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정한 뭐 자격 기준을 가지면 그 다음에 졸업을 한다라는 거죠. 고교 학점제가 그 이용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 내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 뭐 학년제라든지 또는 뭐 자유 학기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이에요. 정책입니다. 정책. 자, 이것들은 개인을 위한다고 할 수가 없죠. 네, 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너만 내가 따로 학점을 더 취득할 수 있게 해줄게.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 자유학년제에서 너만 자유학년제에서 빼줄게. 뭐 안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어떤 권위를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육 정책이더라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자, 물론 이 정책들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뭐 했습니까? 자사고를 만들었다가 다시 폐지하고 즉 사회 변화에 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책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수정 보완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교육 정책 이슈 뭐 이런 것들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학부 그냥 이런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 정책이 먼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부모가 알기 어려운 뭐 이런 이분이 이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 두셨네요.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고교 교육의 시장 원리 도입을 위해서 뭐 이렇게 쭉쭉 하자. 뭐 자사고 말이겠죠? 그죠? 시장 원리 하면 자사고였는데요. 되레 서열이 심화되었고 대혼란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축소하자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더라? 오히려 죽은 자사고 옆에 있는 자사고가 인기가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것들. 자, 이런 내용들은 다 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사회적인 담론인데요. 그렇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정책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문제 해결의 특징을 삼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고교 다양화 정책이 이명박 때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뭘까요? 이익이. 자, 여러분, 요 교육에 있어서의 항상 이익은 귀결되는 게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귀결이 되고요. 학생의 학업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지덕체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다시 교육이라는 모든 정책의 정점은 바로 학생한테 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고교 다양화가 어떤 것이냐? 자율권을 학교한테 부여해 가지고 자, 학생의 자, 수월성 교육을 보장해 주는 것이더라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오히려 사교육화되고 학교가 사교육화되고 또 오히려 사교육비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게 되더라. 이런 단점이 나타나니까 폐지하는 게 좀 더 학생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뀐 거예요. 따라서 자, 이런 뭐더라 목적지향적인 학생을 위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 사교육화가 됐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인 근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과학적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최적화를 지향하는 선택 행위의 특성을 갖다 선택입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죠.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 결정되며 정치 체제의 하위 체제로 행정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력 문제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 정치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정치력이 나온 것은요. 자,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희소한 자원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이 선택 중간에 갈등이 발생되고요. 이런 갈등을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한정된 자원, 즉 교육에서 한정된 자원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교육 예산이에요. 그죠? 교육 예산에 따라서요. 교육 시설들, 뭐 책상이라든지 걸상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학교, 그죠? 또는 인건비, 예를 들면 교사라든지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또는 상담실 직원이라든지 또는요 또 뭐 있습니까? 급식비고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죠. 자 다시 교육 예산은 여러분들 보통 한 해에 120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죠? 물론 이것이 2025년 정도 되면 뭐 14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슈퍼 예산 400조를 넘은 것 중에서 120조 내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런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자,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정치력의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 교육 정책에서. 자, 이것은 여러분들 조금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그 직종이라든지 어떤 영역과 다르게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교사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학생이 불안해지겠죠? 그죠? 자, 시설이 불안합니다. 건물이 다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모슬로의 동기위기설에서 봤듯이 불안한 1차원적인 욕구 충족이 뭡니까?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은 최대한과 최소한의 이런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요.
정치력에 따라서 좌주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성이 없어요. 다시 불안정성이에요.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비용과 기회 비용과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고교 다양화 정책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1급 정교사를 이제는 기간제 교사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알고 있으면 정책론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딱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기간제 교사 1급 정교사 했더니 6월 18일 날 기간제 교사 1급 정교사 연수원에 지간제 교수 지원으로 쭉 나오죠. 그죠? 대구 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 자격증 시간도 예규까지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봅시다. 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는 2급만 했었는데 2급뿐만 아니라 1급을 주셔야 된다라는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가 생긴 거예요. 자, 왜 1급을 줘야 되냐면 자, 기간제 선생님도 학교 내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노동력과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동기가 많이 떨어진다. 동기를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자, 외적인 어떠한 외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뭡니까? 자격을 주는 것이고 이 자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급여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교육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해 준 거. 그래서 귀결되는 게 뭐라고요?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은 다 학생이죠. 따라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동기가 높아지고 급여가 높아짐으로써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학생한테 잘 가르치겠더라. 그러면 학생의 학력이 좀 더 상승되더라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학력 상승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기간제 교사의 1급 자격증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좀 짧게 목적으로 잡아보자면 교사의 동기부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정책을 장기적인 안목 플러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단기적인 안목 다시 말하면 목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장기적인 거 우선 목표라지만 목적입니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죠? 목적 지향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다각도로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를 안 줬다가 주게 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 교육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번이 되겠네요. 자, 교육 정책과 가치라고 제가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건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와 또 다른 하나는 자, 결과 과정만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속의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목표 및 성과 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 자,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은 자, 천세영 교수님, 주사만 천세영 교수님이 쓰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에서 나온 그 책의 내용을 지금은 참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과정적 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가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을 수도 있는 뭐 합리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민주성이 있을 수 있고요. 효과성이 있어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합해야 돼요. 그죠? 이것을 한목적성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교육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람이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조금 언밸런스 하죠. 그래서 적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자, 능률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능률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효율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성, 책임성이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치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면 적합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적합성이라는 것은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라는 겁니까? 알맞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시대와 그죠? 자,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말로써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리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죠? 교육 정책과 이 수립에 있어서의 자, 정책과 집행의 수립에 아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존중을 받아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즉, 자, 뭐 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가 바로 합리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상식에 맞고 전행과 독단을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전행과 독단을 배제하고 여러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추진하기 위한 가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뭐 효과성이라는 것은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그죠? 얼마만큼을 자, 우리가 목표 달성의 정도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률성이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한번 보는데, 책무성이라는 것 역시, 자, 공동체에 대해서 행동을 책임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 이러한 과정 면에서의 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 및 성과 측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는 우리가 형평성이 되어야 되고 수월성과 자율성과 공익성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형평성은 결과적인 형평을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결과적인 평등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단지 여기서의 형평이라는 말은 공정한 정도와 또는 평등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공정하고 평등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는 보장적 평등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 교육 기회의 균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자, 모든 학생은 정규교과에서 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교육 정책의 형평성의 가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월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자, 우리가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excellent, excellency가 되면 이 X죠. excellency. 자, 이러면 교육의 성과가 훌륭히 나타나는 정도예요. 그죠? 자, 훌륭히 나타나는 정도.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렵지만 많이 쓰여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런 겁니다. 자, A 학생이 있고요. 봅시다.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은 축구를 잘해요. 그죠? 자, B 학생은 읽기를 잘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국어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더라? 읽기가 나오더라.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되냐? 이게 결과죠. 자, 결과에 보면 축구하는 애들은 자, 성적이 잘 안 나올 거고요. 그죠? 자, 읽기를 한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올 겁니다. bad, 여기서는 이렇게 쓴 게 더 낫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우리의 교육이던가 라고 한번 물음표를 한번 쳐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5차 교육과정, 여러분들은 아마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오셨을 겁니다. 또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을 달리고 왔을 텐데요. 그죠? 자, 여기 5차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근데 6차에 들어와서 7차에 좀 더 강조가 된 게 뭐냐면 수월성이에요. 자, 이 수월성 교육이 뭐냐면 자, 개별화 교육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줘라라는 뜻이죠. 개개인에 맞는 교육 환경을요. 다시 평가를 할 때도 A, B 학생에게 있어서 자, 국어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체육도 같이 평가를 해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성적은 국어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합니다. 수월성 교육이라면 B는 국어 평가를 하도록 읽기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체육 평가를 해서 축구를 잘하도록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손흥민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유명한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육 환경,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수월성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엑셀런스입니다. 뛰어난 것을 뭡니까? 개인의 뛰어난 능력은 고유하면서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뛰어난 능력을 우리가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성과를 훌륭히 나타내는 정도다. 과연 요렇게 자 보세요. 국어와 체육을 요렇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이때 나온 것이 뭐죠? 선택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준별 수업이란 말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수준에 따라서 이제 좀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서 7차 때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럼으로써 자 능력에 맞게 그럼 올라갈 수 만들어주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발전시키자 바로 수월성 교육인데 이게 교육의 성과가 훌륭히 나타나는 정도거든요. 요걸 안 하면 요게 잘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자는 것이 낫다는 거죠. 요렇게 하자는 것이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자율성과 공익성이라는 것 역시 뭡니까? 얼마만큼 그 교육을 이수했을 때 그죠? 가질 수 있는 그 가치가 자율적이냐 또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특권 소수층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익성입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A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책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알파 과정입니다. 베타, 감마가 돼서 자, 우리가 람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A 정책이더라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다음 시간에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과정마다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런 거고요. 그죠? 자, 이게 A 정책에 대한 결과가 정말 그런지에 대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과정적으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와 목표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가 가치를 좀 챙겨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왜 충돌할까요? 당연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한정되어진 자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자, 우리가 맨 먼저 뭐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는 그 상황과 그죠? 그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뤄봐야 되는 것은 교육 정책의 과정입니다. 과정인데요. 자, 이렇게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단계예요. 하나는 정책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4단계냐라고 한다면요. 정책 형성의 단계가 1단계고요. 정책 결정 단계가 2단계. 정책 결정 이게 조금 잘못된데요. 자, 결정이 아니라요. 집행입니다. 정책 집행이에요. 집행의 단계가 3번째 단계고요. 자, 마지막에 그 집행을 하고 나면 이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는 좀 시간이 길게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단계를 보고 있지만 이 단계 하나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봐야 되는 것이 정책 형성의 단계입니다. 이 정책 형성의 단계는요, 우리가 3단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죠? 자, 문제가 발생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그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야 돼요.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면 묻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봐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학생이, 그죠? A 학생이, 자,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싫어요. 라고,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싫어요. 라고, 저는 야간 자습이 싫어요. 라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자, 근데 B 학생은, 자,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싫고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특히 이 수면권도 침해한다. 그리고 나는 취미활동도 하는데 이런 자율성도 침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친구가 아니라 그죠? 청에다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다가 좋아요 라고 눌러줍니다. 자, 그랬더니 20만 명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요. 20만 명이 동의를 했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언론이고 누구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언론에서.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죠? 교육에 대한,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사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슈가 안 되는데 이때는 이슈가 되죠. 똑같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 이슈가 안 됐을 때에 비해서 이슈가 됐을 때 우리가 정책 의제로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정책 의제로요. 자, 근데 정책 의제 설정을 됐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과연 교육의 분야인가에 대한 그죠?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의해야 되고요. 정책 의제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 교육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육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데는 그죠?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 문제의 성격, 이게 교육 문제냐 아니면 그 개인 학생의 성격 문제냐. 개인 학생의 성격 문제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슈가 됐다 하더라도 정책 의제로는 뭡니까 픽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자, 특정 교육 문제를 주도하는 집단의 영향력은 또 어떠냐? 또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저는요 합니다. 자, 온라인 수업 듣기 싫어요. 온라인 수업이 듣기 싫은 이유는 자, 집중도 안 되고요. 친구들도 만나서 토론 활동도 해야 되는데 강의식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학습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 학생으로서 교육받을 기회를 나는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으로 하려고 봤더니만 지금이 코로나네. 그죠? 야, 교육이 중요하니 너의 생명이 중요하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생명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하는 거잖아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정책 의제 설정으로서 온라인 수업을 안 할 수밖에 없나요?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교육을 주도하는 집단의 영향을 부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이제 정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문제로 이제는 채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정책 결정 단계요. 정책 결정 단계는 교육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이렇게 좀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정책 결정 단계. 자, 정책 결정 단계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예요. 그죠? 자, 이것은요. 의사결정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자면 교육 문제, 이걸 이렇게 좀 바꿉시다. 보기 거치는데, 교육 정책 문제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해요. 그죠? 교육 정책 문제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고요. 자, 교육 정책의 대안의 탐색과 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육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교육 정책 대안의 비교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최선의 정책 대안 그런 다음에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 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 합리적 모형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정책 결정자의 어떤 특정 이념이나 개인적 신념, 제한적인 그 정보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내려 보시면요. 자, 이렇게 조금 내려볼 정책 우리가 결정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교육 정책의 집행입니다. 그죠? 집행입니다. 집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자, 교육 정책의 목표, 수단, 대상, 주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책의 목표를 예를 들자면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료인의 불신율을 저하시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가져야 되냐? 그죠? 자, 의학 분업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의 대상은 누가 되냐? 자, 부담자, 수혜자는 누구냐? 부담자는 환자고 수혜자는 의사와 약사다. 그러면 결정의 주체는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더라. 이런 거죠. 자, 이러한 것들에서 요 부분 있죠. 자, 집행을 해야 되는 바로 요 사람들. 자, 그러면 봅시다. 교육정책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집행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석 및 기획을 하고 조직화를 한 다음에 혜택과 제안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렵죠? 자, 쿰스의 정책 불수능 이론에 따르자면 쿰스는 정책 집행의 실패 요인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정책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따라가지 못했을 때 이 정책이 실패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응하지 못하냐? 왜 순응하지 못할까? 정책이 진짜 좋은 건데 왜 순응하지 못할까? 자, 그랬더니 정책 관련 불순응, 정책을 따르게 됨으로써 받게 될 피해나 불이익과 관련된 불순응으로 정책 대상 집행이 정책 목표에 반대할 때는 목표 불순응이 정책 효과에 대한 신념이 없을 때는 신념 불순응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정책을 집행이 안 돼요. 그죠? 정책을 집행하는 측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 사이에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 정책 대상 집행의 정책 의도를 곡해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에서는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의사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뭐 4,000명 규모의 10년간 4,000명 규모의 의료 인력 확대 정책을 어떤 뭐 안을 냈는데요. 아마 그 사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의사협회에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막중한 의사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원 관련 불순응이 있습니다. 정책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뭐 공동교육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자,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제도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기 위한 이제 뭐냐면 수월성 교육이에요. 수월성 교육에서 이제 자, 공동교육 과정에서 자, 좀 더 넘어가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한테 맞는 과목을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목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골프를 배우고 싶어요. 그죠? 저는 인문계지만 용접을 배우고 싶어요. 그죠? 저는 나중에 간호사가 되니까 미리 간호에 대한 실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무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역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자, 이거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죠? 자원 관련 불수능입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걸 수도 있죠. 자,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관련 불수능이 되는 겁니다. 정책이 요구하는 행위가 정책 대상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기존 가치관에 위배되는 경우에 발생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요즘 많이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직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범대와 자, 교대를 통합해 가지고 우리도 티처 스쿨을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티처 스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직은 일반대에서 이수를 못 해요라고 하면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그렇게 되면 혐오스럽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교직 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 여러분들은 졸업하니까 좋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안 좋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위 관련 불수능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권위 관련 불수능이 있습니다.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주체가 비합법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있거나 정책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주로 지지 기반의 약한 개발도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면서 뭐 많이 일어나죠. 우리도 80년대에 그죠? 민주화에 반하는 여러 독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정책 집행에 있어서 왜 수능, 왜 추진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는데 알 수 있겠지만 집행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그에 대한 결과도 또 나중에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교육 정책 평가는 좀 더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러한 교육 정책에 있어서 조금 종류와 연속이 있습니다. 언제 끝내야 되고 언제 그러면 또 추진해야 되는 또 다른 정책을 또 추진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정책의 목적 달성을 얼마만큼 달성했느냐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있고요. 뭐 바르닥이 제시한 정책 종결의 유형, 뭐 폭발형이다, 점감형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폭발형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추진했던 정책을 없애버려 라고 하면 폭발형이고요.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 점감형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이 이제 혼합형이더라.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보겠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과 정책 기획과 정책 평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죠?
그죠? 정책 의제 결정에서는 사회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화가 돼야 되고요. 그때 이제 나온 것이 정책 목표예요. 자, 정책 목표가 나왔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정책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정책의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이제 전략적인 방안들이 나오는 거죠. 정책 목표 여기 나온 거죠. 네, 정보 수집 분석도 해야 되고 정책 분석도 해야 되고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 정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책 목표에 대해서 정책 선택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책 집행이 되는 거고요. 정책 집행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고 평가에 대해서 이제 잘 됐니 못했니에 대한 말이 나오면 다음 정책을 위해서 좀 환류 장치를 써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정책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교육정책의 분류는 좀 쉰 다음에 우리가 교육 의사결정 이론과 함께 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